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패션 사진 수업을 진행하게 될 이태성입니다. 우선 그 교과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진의 기술적 메커니즘을 이해한다. 두 번째로 패션 사진을 감상하시고요. 그 제작 방식을 이해하시는 것. 세 번째로 패션 사진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이해하시는 것.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들은 시장 조사와 웹 마케팅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시면 이번 학기의 수업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교과 목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 사진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한다.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진 기술 지식을 습득한다. 패션 사진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시장 조사와 웹 마케팅을 위한 패션 사진을 직접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이번 학기의 교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자, 다음 강의 계획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주에 사진의 역사와 패션 사진의 역사를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사진술이 발표되었다라는 근거들, 그죠? 사진술이 언제 어떻게 발표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에는 카메라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카메라의 간단한 구조, 그 다음에 이미지 센서,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노출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조리개, 셔터, 감도, 그리고 적정 노출의 개념,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주에는요. 모드 다이얼을 이해하시고 피사계 심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드 다이얼이라는 것은 카메라를 보시면 원형의 다이얼이 있는데요. 그래서 원형의 다이얼이 하는 역할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사계 심도의 이해에서는 피사계 심도를 만드는 조건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펜 포커스를 어떻게 찍을 것인지, 아웃 포커스를 어떻게 찍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저희가 작가 연구라고 해서 이론적인 강의 이외에 작가의 작품을 분석하는 시간들을 매주 가질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주 보시면요. 빛의 성격과 화이트 밸런스. 예. 사진을 찍기 위해서 빛의 어떤 부분들을 활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란 무엇인가를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여섯 번째 주에는 첫 번째 주부터 다섯 번째 주까지 학습하신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주에는 중간고사가 있는데요. 중간고사는 굉장히 간단한 사진적인 지식들을 사지선다로 푸는 시험 문제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8주차를 보시면은요. 패션 사진의 구도와 프레이밍이라고 해서 이제 과연 정말 패션 사진을 어떻게 찍는 것이 좋은지, 그 다음에 그렇게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구도와 프레이밍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수업하시게 될 거고요. 9주차에서는 패션 사진의 스토리텔링 방식, 그러니까 사진들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방식들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10주차에는 우리가 보통 선명한 사진, 이제 쨍한 사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선명한 사진과 우리가 이제 또 감성 사진, 부드러운 사진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가지 사진이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시게 될 거고요. 11주차에서는 웹 미디어를 위한 패션 사진이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활용하시는 블로그나 쇼핑몰을 구성하는 패션 사진들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12주차에서는 잡지 패션 사진 연구라고 해서 매거진에 쓰이는 패션 사진들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되실 거고요. 13주차에는 포토샵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진을 리터칭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14주차에는 후반부를 복습하는 시간인데요. 8주차와
13주차 강의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15주차의 기말고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 8주차부터 14주차까지 학습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촬영을 직접 하셔서 10장의 포토 스토리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학기의 평가 방법은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수업 참여도 20%로 구성하였습니다. 자, 이번 학기의 그 참고 문헌을 보시면은요, 주 교재는 사진학 강의라고 해서 바바라 런던 업터라는 사람 외에 2명이 그 서술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사진을 여러분들이 직접 찍으실 수 있는 간단한 테크닉을 학습하실 수 있고요. 부교재로는 컨셉이 살아있는 패션 쇼핑몰 사진 전략이라고 해서 그 쇼핑몰 사진을 찍기 위한 전략들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조세현의 패션 사진이라고 해서 패션 사진의 전반적인 특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패션 사진 매뉴얼이라고 해서 그 패션 사진을 찍기 위한 원리와 실제 테크닉들, 그런 것들을 학습하실 거고요. 패션 사진 문화와 욕망을 읽는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패션 사진이 사회적으로 어떤 기능을 했었는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실 예정입니다. 자, 참고 자료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책을 보시면은요, 사진에 관하여라는 수잔 손탁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과 사진의 역사, 그 다음에 발터 벤야민이 지은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라는 챕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차드 볼튼이 엮은 의미의 경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수업 중간중간에 참고로 보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영상을 준비할 건데요. 보통 이제 영화에서 그 사진적인 테크닉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사진을 여러 장 찍는다라는 것은 영화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참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화들을 보시면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한 학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패션 사진의 그 역사와 사진의 기본적인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사진술의 탄생인데요. 사진술의 탄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1839년 그 다게르라는 사람이 다게레오타입이라고 해서 그 프랑스 의회에서 사진술을 공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술하고 틀리게 사진이 태어난 날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다게레오타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름을 만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필름에 고정하고 그것을 저장하는 방식을 만든 것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진을 찍는다라는 그 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 서술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피놀 이미지의 발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 선사시대의 동굴 벽화 속의 그림들을 보시면 그 동물의 이미지들이 거꾸로 그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동굴이라는 것, 동굴이 우리가 이제 뭐 동굴에 직접 들어가 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동굴이 굉장히 길면 그 동굴의 입구는 아주 작은 그 구멍처럼 보이고 거기서 들어온 빛이 동굴 바깥의 풍경들을 동굴 안쪽에 이렇게 비추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피놀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방을 완전한 암실로 만드시고 창가 쪽에 조그만한 구멍을 내셔서 5분 이상 관찰을 하시면 그 작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그 방 안에서 여러분들 방 바깥의 풍경을 벽에 비추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BC 5세기에 중국의 고서 묵경이라는 책에 작은 구멍을 통과한 빛은 반대편의 벽면에 상하 좌우가 바뀌어진 상을 비춘다 라고 피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이미 BC 5세기의 역사서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신의 방을 암실로 만들고 창가 쪽에 작은 구멍을 뚫으면 창가 반대쪽 벽에 창가 쪽 풍경이 역상으로 비춘다. 상하 좌우 역상으로 비추겠죠. 그래서 그 상을 잘 관찰해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은 그 구멍이 만드는 상이 아주 선명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작은 원형의 이미지가 여러 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을 만들기 때문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상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그 바늘구멍이 아니라 좀 더 선명하게 비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연구하다가 렌즈를 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카메라라는 장치는 원래 바늘구멍에서 시작을 했는데 상이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렌즈를 달아서 상을 선명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피놀 효과에 대해서 그림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네모난 상자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요. 바깥 풍경이 작은 원형의 구멍을 통해서 그 네모난 그 암실이죠. 우리가 깜깜한 방 쪽에 반대편의 벽면에 이 상하 좌우 역상을 비추고요. 이것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따라서 그리는 방식으로 그 피놀 카메라라는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이 피놀 카메라라는 것이 보시다시피 바깥의 상을 그대로 그 안쪽의 벽면에 비춘다.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그린다 라고 하는 점인데요. 우리가 회화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친구들이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그린다. 그죠? 제 친구가 저를 그릴 때 똑같이 그린다. 나랑 너무 똑같이 그려. 그 친구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떻습니까? 그 회화라는 것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제와 똑같이 대상을 그리겠다라는 욕망이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화에서의 어떤 실제 대상과 똑같이 그리겠다라는 욕망이 이 피놀 이미지와 만나서 오늘날의 카메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요. 자, 이것이 이제 그 피놀 이미지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주 선명하지 않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트래시캠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독일에서 있었던 그 청소용 이 박스죠. 청소용 박스를 그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안에다가 그 커다란 인화지를 우리가 이제 일포드라는 그 인화지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인화지를 제공해서 안에다가 그 인화지를 넣고 필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작은 구멍으로 바깥 풍경을 이 그 청소 박스에다가 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날 그 해외 토픽을 보니까 이렇게도 사진을 찍는다라고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피놀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생활 속에서 늘 자주 발견할 수 있지만 우리가 피놀 카메라라는 것도 이렇게 일상 속에서 쉽게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더 재밌는 사례를 보여드리면요. 그 유경선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1톤 트럭을 피놀 카메라로 개조하셔가지고요. 1톤 트럭 가운데에 구멍을 뚫으셔서 이 안에 인화지를 넣으셔서
그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과 같은 그런 풍경 사진들을 촬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피놀 카메라라는 것은 렌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인데요.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회화적인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이런 피놀 카메라의 원리를 이용해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사진 보시면 쉽게 그 인터넷에서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피놀 카메라 만들기 키트를 판매하거든요. 뭐 이걸 구입해서 찍어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재밌는 사진 작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 피놀 카메라를 통해서 작업하는 작가들의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뭐 그 코카콜라 캔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만든다던가, 혹은 구두 상자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만든다던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네모난 박스 혹은 원형 박스들을 이용해서 그 피놀 카메라들을 많이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주변에 그 피놀 카메라가 될 만한 것들을 활용하셔서 한번 사진을 찍어 보시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사진술이 1839년에 그 발표되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한 그 원리, 과학적 원리죠. 피놀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무엇을 말씀드렸죠? 그 회화가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고자 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삼국유사에 보면 그 솔거라는 화가가 황룡사라는 절에다가 노송도를 그렸는데 그 노송도가 어땠나요?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새가 날아와서 진짜 나무인 줄 알고 부딪혀서 떨어져 죽어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죠. 이것처럼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대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똑같이 재현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놀 원리와 회화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만나서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카메라의 시초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구조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카메라의 시초라고 얘기하는데, 화가들이 이미지를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피놀 카메라의 원리를 응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맨 첫 번째 사진, 제가 설명드렸던 사진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구멍만 뚫려 있었고요. 반대편의 벽면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역사서에 보면 첫 번째 카메라 옵스큐라는 2층만한 건물이었다라고 해요. 그랬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항상 고정된 이 건물을 옮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고정된 풍경밖에는 그릴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회화를 하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던 화가들이 이 네모난 상자를 자꾸 작게 이제 축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원형의 구멍을 렌즈로 대체해서 반대편 벽면에 상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고 사람이 이제 작아지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이쪽 면에다가 그 투명한 종이를 놔서 사람이 그 어두운 커튼을 뒤집어 쓰고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해서 오늘날의 카메라 옵스큐라가